옛날에는 쌍둥이가 굉장히 귀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쌍둥이를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쌍둥이가 그 자연분만으로 태어날 때는 시간차가 조금 그래도 1, 20분 정도 소요된다면 병원에서 제왕절개를 해서 쌍둥이를 낳을 때는 불과 1, 2분 만에 탄생을 하게 되지요. 지금 이 팔자도 쌍둥이인데 1분 상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1분 차이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누가 형인지 아우인지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볼게요. 쌍둥이는 사주를 어떻게 푸는거 하면 이란성, 그러니까 성별이 다른 쌍둥이는 남자는 남자에 맞게 여자는 여자에 맞게 운을 그대로 대입해서 사주를 해석하면 되고요. 일란성 혹은 이란성인데도 성별이 같을 때는 첫째, 둘째 그 운을 완전히 거꾸로 봐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첫째 아기는 원래 그 성별에 맞는 대운을 적용해서 사주를 해석하면 되고, 똑같은 성별인데 둘째 아기는 성별을 반대로 해서 사주를 풀어야 됩니다. 남자 일란성 쌍둥이에요. 이때 성별이 같으니까 첫째 아기는 남자의 운 그대로 양간 해에 태어났으니까 운은 남자니까 순행해야 되죠. 갑신부터 을류 병술 정에 이렇게 흐르는 거고, 둘째 아기 남자 아기는 여자처럼 운을 흐르게 써놓고 해석하면 됩니다. 여자라면 양간년에 태어났으니까 여자는 대운이 거꾸로 흘러야 되죠. 그래서 둘째 아기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운이 여자처럼 거꾸로 흐릅니다. 이렇게 써놓고 첫째, 둘째 아기 사주를 이렇게 써놓고 두 사람 사주를 풀이하면 됩니다. 초가을에 기토전답으로 태어났습니다. 원래 기토전답이라 함은 초목을 기르고 키우는 공간이죠. 초가을의 전답이 거목을 옆에 합으로 끌어당기고 있고 지지에서 따뜻한 화기가 생하고 있습니다. 식상을 들고 있고 중요한 인수가 식상을 잘 조절하고 있죠. 선생님인가 보다 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선생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천간에 있는 연월을 가만히 보니까 갑경충이 이루어져 있고, 이 충을 피해 가지고 갑이 다시 기토와 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지의 충도 서로 한 곳에 두 글자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두 글자 간에 힘겨루기를 하다가 어느 한순간 하나가 완전히 망실을 하게 됩니다. 천간의 충을 그닥 크게 비중을 두지 않은 책들도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천간충은 한 만큼 아픔입니다. 똑같은 공간 안에 두 개의 사고를 허용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둘 중 하나는 망실해야 되는데, 정관과 상관이 서로 충으로 싸우고 있으니까 지금 이 모습에서 정관은 반드시 두들겨 맞아가지고 완전히 깨구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정관이 기토와 합을 하면서 득을 받는 해로움에 벗어납니다. 해로움을 벗어나는 이유는 이 갑이 기토와 단순히 합을 해가지고 충이 풀어졌다 그게 아니고, 갑이 합을 하면서 일지 미토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 갑이 완전히 상관에게 두들겨 맞는 해로움을 피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직장 생활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쌍둥이니까 원래 연월일시 그릇은 정해져 있는데 운 따라서 그럼 사는 모습이 조금 더 달라지겠죠. 그릇 자체는 직장 생활을 가기 어려울 듯 보이나 이 팔자는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잘. 용신을 한번 찾아볼까요? 용신은 팔자의 강약을 먼저 논해 가지고 팔자가 신왕신강하면 설계시키는 식상을 우선 용신으로 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설계하는 식상이 힘이 약할 때는 왕한 글자를 눌러주는 관을 용신으로 삼는데, 이 기토가
세력을 잘 얻었으므로 갑이 그러면 용신인가 할 수 있으나 이때 갑은 축 맞아가지고 축 맞은 글자는 용신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이 왕한 화토를 설기시키는 금, 경금이 용신입니다. 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릇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장사 사업으로 나갈 것인가, 돈을 얼마만큼 잘 벌 수 있을까, 혹은 이 사람은 성패가 굉장히 불규칙해가지고 결국 죽는 날 모습은 뭐 가난하게 죽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결정짓는 게 격입니다. 그럼 용신이라는 말은 이러한 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운이 왔을 때 이 사람이 발복하고 좀 더 나았나 혹은 성패가 달랐나 그거를 알아보기 위한 글자가 용신입니다. 신앙한 이 기토 전답이 인성을 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이 경금을 한번 써볼 거야. 그러한 모습의 발자입니다. 단순하게는 인성과 상관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니까 선생님 교육 유경업에 종사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분은 지나가는 운에서 인성을 쓰는 운으로 초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성이란 말은 직업군을 논할 때 자격, 인허가, 라이센스 이런 것들을 활용한 직업이죠. 이때 이러한 조합분들은 작게는 뭐 우리가 흔히 공학과를 졸업해가지고 기사 자격증 예를 들면 뭐 건축기사, 토목기사 이런 식의 자격증을 비롯한 직업군을 형성할 수도 있고 혹은 조금 더 규모가 큰 어려운 그런 라이센스를 취득한 직업군까지 실제 다양하죠. 이분 용신이 경금이니까 이때 경금, 금이라는 거는 가장 작은 공간 안에 중요한 것들을 막 우겨 넣은 모습이 금이지요. 이때 좋은 거, 중요한 거를 우겨 넣은 게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돈입니다. 그죠? 그러면 라이센스를 이용한 돈을 추구하는 거니까 이분이 세무, 금융, 회계 이런 라이센스를 취득해가지고 직업을 구성하신 분입니다. 실제 회계사인데 서울에서 큰 유명한 그 회계법인 이런 데서 잘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쌍둥이 형과 둘째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볼게요. 경금이 용신이니까 어린 시절에 경금을 도와주는 운이 오면 당연히 쉽게 발복할 수 있는데 첫째 분은 을류 병술 대운이 초년 시절에 지나갔고 둘째 동생은 개미 이모 대운을 지나갔습니다. 둘 다 경금이 대운 속에서 힘을 발휘하기가 어설프죠. 첫째는 이 유술로 신유술 방학국을 이루기는 했으나 천간에서 경금을 방해하는 글자가 따라왔죠. 그리고 둘째 동생은 오미대운을 지나가는 와중에 천간에 임계재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을류를 지나서 이때 유는 경금이 을경합을 이뤄가지고 잠시 경금이 혼탁해지기는 했으나 지지유에 뿌리를 한번 내렸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굉장히 잘하신 분입니다. 병술은 이 병화가 경금을 방해해가지고 경금이 힘을 못 쓰니까 공부를 못하나 그게 아니고 내가 병술대운에 특히 할 줄 아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공부밖에 없었어 이런 분입니다. 이 술이라는 글자가 지지에 오하와 전부 다 합을 하고 이 미토를 형하지요. 이때 신왕 신강한 팔자가 형을 쓰는 모습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신왕 신강한 팔자는 형을 굉장히 잘 이용하고 무기로 잘 다스릴 수 있는데 신약한 팔자는 형이 오는 운에는 형이나 충이 올 때는 완전히 쫙 뻗어져야 되죠. 근데 이분은 신왕 신강하니까 이 술미 형사를 굉장히 무기로 잘 썼어요. 내가 내 친구랑 혹은 나의 경쟁자들과 한번 붙어서 꼭 이겨보겠어. 그런 투쟁심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고 이 병술 대운 자체가
이 기토 입장에서는 바짝 마른 땅에 불길을 활활 더 타오르겠죠. 그러니까 내가 오도 갈 데가 없어. 내가 지금 이 시국에 할 수 있는 거,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공부밖에 없어. 그래서 공부만 하신 분입니다. 이때 공부해가지고 내가 라이센스를 꼭 취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뒤에 오는 대운이 수로 이 신강한 팔자가 상관을 해자축을 만나면서 쫙 설계시켜 식생제, 상관생제를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죠. 공부해가지고 내가 라이센스를 취득한 겁니다. 이때 이분이 언제 라이센스,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했냐 하면 정유년에 자격증을 땄어요. 26, 7인가요? 정유년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는 학교 졸업한과 동시에 바로 취업을 하신 분이에요. 정해, 무자, 기축, 탄탄대로가 열려 있지요. 물론 정해대운까지는 사회활동문은 잘 열었으나 내가 열심히 일밖에 모르고 일에 치여서 사는 삶, 이런 모습은 따를 수는 있어도 뒤에 무자 기축대운은 돈을 크게 한번 잘 벌어가지고 재테크를 크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 이분은 직업이 어떨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같은 팔자에 운만 이렇게 흐르는 건데 신강한 이 팔자가 똑같이 오미대운을 만났습니다. 이때 오가 와가지고 오 자형을 만들면서 오미합을 한 번 더 형성하지요. 형아의 병술의 술은 옷을 삼합을 형성하면서 친구인 비겁을 형살로 흔듭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편인이긴 해도 어쨌거나 오화인수가 와가지고 내 팔자의 대세로 있는 이 인수오를 형으로 흔들지요. 옷을 합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었다고. 이 오자형의 오미합은 나 공부하기 싫어. 나 그냥 친구랑 계속 놀래. 이때 친구랑 계속 노는 거는 천간에 임계가 떠 있으니까 이 둘째 동생은 부모님 몰래 사부작 나는 돈이 최고인 것 같아. 그리고 소년사정의 꿈을 한 번씩 꿈꾸죠. 왜 꿈을 꾸는 거 하니까 이 천간에 있는 경금이 임수로 한번 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폼생폼사, 사람은 말이야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돈을 한번 잘 벌어봐야 돼. 이런 폼생폼사를 하게 되는 게 이모대운에 살짝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대입시험이죠. 대학교 들어가는 시험에서도 형만큼은 성적이 잘 나오지 않고 자꾸만 미끄러지는 상황이 생기고 결국은 어렵게 대학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형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의 모습이 조금 위축되죠. 폼생폼사의 모습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는 거 하니까 그 대학교에 3, 4관 들어가 가지고 학교 졸업하면서 그냥 그 군대에 말뚝 박으신 분입니다. 그 길로 계속 직업군인의 길을 걸으시는 분입니다. 직업군인의 길을 걷는 이유는 똑같은 합형이 이루어져도 어떤 글자가 와가지고 합형을 이루는가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이분 둘째의 입장에서 다가오는 운은 다시 한 번 더 신사라는 글자 대운에서 이 사가 사신 합도 하지만 형도 하지요. 이 글자를 한 번 더 흔드는 대운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분은 때 공부도 잘 완성이 되지 않았거니와 뭐 내가 두각을 나타내 가지고 고속 진급을 했어 그런 뜻은 없고 그냥 내 일반만 열었어. 먹고 사는 문만 열었어. 그런데 지지에서 사오미가 인성국을 이루니까 이분은 나의 꿈은 원래 원대했으나 실제 삶의 현실은 받쳐주지 않으니까 깝깝해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모습이죠. 쌍둥이지만
1, 2분 차이라도 이렇게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가게 되느냐 많이 차이가 납니다. 첫째인 이분 입장에서는 기축대운까지 잘 재물 발전이 일어날 거고 경인대운 들어가면 이제 이때까지 달려온 여기로 그냥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겠죠. 이때부터는 건강상 애로가 조금 따를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직업 군인의 길을 가도 마지노선이 경진대운까지지요. 기묘대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옷을 벗게 됩니다. 기토일간이 대운에서 길을 한 번 더 보고 비견이 따라오지요. 일지에 묘대운이 와가지고 묘미합을 이루고 이 일밭을 원진 기문으로 한번 혼탁하게 만드니까 결국 경진대운, 진대운 끝자락에 가면 옷을 벗고 나오셔야 될 겁니다. 무인기묘는 살아가기가 조금 깝깝하겠죠. 이분보다 동생이 좀 더 이른 나이에 직장을 나와야 되는 아픔은 있는데 이때부터는 장사 사업을 하면 됩니까? 절대 안 되지요. 다른 직장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관건입니다.